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자, 오늘 보실 환자는 극상근 건파열 환자분이시고 현재 염증이 한참 진행 중인 대단히 많이 아픈 환자예요. 이분 먼저 처음 상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엄지 올려봐요. 여기서부터 당겨요. 당겨요? 근데 근데 참고 올라가면 올릴 수 있는데 엄청 당겨요. 여기서 엄청 엄청 당기고, 당겨? 엄청 당겨요. 엄청 당겨요? 예, 아이고.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해서 올리면 죽을 것 같죠? 네. 죽을 것 같죠? 네. 예, 한번 올려봐요. 절대 못 올려. 내가 뭔지 안 알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네, 안 올라가요. 예, 됐어요. 앞으로 나란히 약간 옆으로, 그 다음 버티세요. 제가 확 누를 거거든요? 네. 아파요? 많이는 안 아픈데. 예, 많이는 안 아파요. 엄지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힘들죠? 네. 힘들죠? 네. 버텨봐요. 하나, 둘, 에이, 아예 못 버텨. 바로 떨어지잖아. 자, 이런 분 같은 경우에 어떤 병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술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 치료를 해서 통증이 좀 많이 가라앉았고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결과 한번 볼까요? 첫날 치료인데 이렇게 하고 올려봐요. 이거는 뭐 오늘 여기 조금 불편한데 괜찮아요. 탁 올라가잖아. 그래도 그죠? 자, 움직여봐요. 평소하고 지금하고 보면 좀 낫긴 할 거고 네. 많이 가. 많이 나을 거야. 많이 났는데 가요. 자, 이분 처음 왔을 때 한번 볼까요? 팔 앞으로 올라가는 거는 좀 아프긴 해도 어느 정도 잘 올라갔어요. 지극히 초기 상태다라고 봐도 되고요. 옆으로 올리는 게 문제인데 옆으로 올릴 때 보시면 요 지점에서 좀 아프기 시작하고 그리고 요 상태 되면 굉장히 많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팔을 다 올리지를 못하는 거지. 이 상태로 아픈 게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 나중에는 관절이 굳어버립니다. 그런 상태셨는데 치료하고 났더니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첫날 치료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자,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이 근육이 회전근개 근육이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날개뼈 안쪽으로 이렇게 4개가 붙어 있는데 주로 이 중에서 얘가 제일 많이 다쳐요. 이 극상근이라고 그러고요. 이 부분이 파열이 참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환자분은 어쨌든 이 부분에 염증이 있는 그런 상태이십니다. 파열도 좀 있고요. 그런 상태이신데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파열 수술을 하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수술을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예요. 왜 수술하고 났는데도 계속 아플까? 이 부분은 어릴 때부터 제가 항상 가지고 있던 퀘스천 마크, 궁금증이었습니다. 아니, 힘줄이 파열이 돼가지고 여기를 봉합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봉합술을 해서 힘줄이 단단하게 고정이 됐으면 당연히 안 아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아플까? 이 생각에서 저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힘줄 파열 있잖아요. 파열 그 자체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런 걸 알게 됐죠. 다만 힘줄이 파열이 되게 되면서 여기 염증이 생기는 거야. 그럼 염증은 통증의 원인입니다. 자, 여기서 수술에 대한 목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술은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힘줄이 다 끊어질까봐 하는 거예요. 힘줄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팔을 마치 그 장애인처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이 환자분이신데요. 팔을 지금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이분은 힘줄이 3개가 끊어졌습니다. 너무 무리하셔가지고 팔을 못 들어요. 120도. 딱 유지하세요. 이제 유지하세요. 손 좀 놔봐봐. 손도 못 끼고. 놔봐봐. 괜찮아. 됐어. 방금 보셨던 환자분처럼요, 팔이 올라가질 않아요. 아주 심한 경우고요. 대부분은 약간 나만 느끼는 장애를 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여기를 수술을 해가지고 꼬매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수술을 하면 새 것처럼 되고 바로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힘줄만 안정적으로 꼬매준 것 뿐이고 여러분들이 무리하시면 다시 염증 생기고요. 아프면 어깨에 또 굳고요.
습관을 안 고치면 또 다시 무리를 하게 되니까 다시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꾸 재발되고 이 과정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거거든요. 참고로 저희 학회는 통증 치료를 굉장히 빨리 합니다. 어떤 치료보다 비수술 분야에서는 가장 빠를 겁니다. 그리고 치료한 결과도 아주 좋습니다. 통증의 원인 중에서 염증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염증은 뭐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러면 괜찮아져요. 그런데 통증의 원인은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통증의 원인으로 제가 아까 염증, 그 다음에 굳음, 그죠? 습관, 그 다음에 재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근본적인 얘기고 병태학적으로 통증이 왜 생길까를 구별을 하게 되면요. 이 어깨 통증을 지배하는 신경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 노랗게 생긴 게 신경입니다. 이렇게 신경들. 보시면 이 신경이 날개뼈 뒤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100% 어깨가 아픈 환자는 이 신경이 예민합니다. 이 예민함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몸살 걸리면 피부만 스쳐도 아프죠. 그것처럼 신경의 과민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프다고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신경이 됩니다. 이거 말고도 뭐 이 팔뚝신경이라고 이런 신경도 있고 되게 많아요. 여기 이런 신경도 있고요. 되게 많습니다. 요 신경도 있고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자가 아파라고 느끼는 부분은 첫 번째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염증이 있고요. 두 번째가 신경의 과민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신경이 예민해져 있거든요. 근데 신경이 예민해지면은 근육이 단단해져요. 긴장이 된다는 얘기죠. 요것 때문에 통증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여기 플러스 붓습니다. 부종. 부종이 대단히 심하면 또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자, 이 환자분이신데요. 여기 보시면 되게 많이 부어 있어요. 이렇게 많이 부어 있는 상태라고. 그래서 팔을 이 정도로 붓게 되면은 움직이질 못해. 팔을 벌려보라 그러잖아요. 그럼 옆으로 이 정도밖에 못 벌어지는 거야.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종도 문제가 됩니다. 염증 치료. 그 다음에 뭘 하냐면 통증, 실질적인 통증 제거를 위해서 이런 신경들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염증이 가라앉고요. 그 다음에 신경을 안정화시켜 주면 통증이 매우 빠르게 안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관절이 굳지 않습니다. 왜? 환자는 아프지 않은 만큼 쓰거든요. 근데 안 아프니까 다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아프면 어떻게 돼요? 아프지 않은 만큼만 쓰니까 요 정도밖에 못 쓰고 팔도 요 정도밖에 못 쓰고 그 상태로 한두 달 지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통증의 원인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아예 초기부터 신경을 안정화시켜버리면 굳질 않아. 어깨 굳질 않으니까 편안하죠. 그러니까 빨리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 신경의 안정화 치료를 하게 되면요. 근육이 금방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산물로 나타나는 게 부종이 훅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분 있죠. 뭐 단일도 안 움직여진다 그죠? 여기 겨드랑이 살짝 벌려봐요. 자, 치료 다음날 결과예요. 이분 보세요. 잘 올라가죠? 예. 꼼짝도 못했는데 옆으로 올리는 것도 보세요. 잘 올라가죠? 요것도 좀 어떠세요? 몸이 도는 게 괜찮으시죠? 네, 내려오시고. 어제랑 비교하면 좀 어떠세요? 많이 좋죠. 어제는 팔도 못 드셨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여기서 이것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게 매우 현실적으로 치료하는 건데 아파서 꼼짝도 못하니까 염증이 심하지, 신경 대단히 과민하지, 예민하지, 그리고 근육은 긴장돼 있지. 이것 때문에 또 부종이 생겼는데 이 모든 것들을 첫날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아픈 그날 다 해버리니까 그 다음날 왔을 때 신경 안정화돼 있죠. 염증도 좀 줄었죠. 근육도 부드럽고 당연히 부종도 많이 감소되니까 통증이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약간 뻐근하고 불편한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치료예요. 이렇게 치료해 나가는 거. 저희 학회에서 알아낸 방법입니다.
어깨 통증이 생길 때 원인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실제로 병원에 가면 이것 때문에 당신이 아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시게 되면 힘줄 파열이 심해서 아프니까 내가 수술을 하고 나면은 통증도 줄어들고 건강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일부는 맞지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힘줄 파열 그 자체는 통증의 원인이 아니고 파열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 때문에 아픈 거고요. 그 다음에 신경이 과민화, 신경이 예민해져서 아픈 거고 근육이 긴장돼서 아픈 거고 이로 인해서 부종이 생기니까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문제, 이 부분이 일거에 해결되질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아프고 오랫동안 고생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힘줄 파열이라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힘줄 파열이 심해요? 그러면 수술까지도 고려하는 거고 힘줄 파열이 그렇게 수술까지 갈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것처럼 염증, 신경의 안정화, 근육 이완, 그리고 부종 관리 이렇게만 빠르게 해결해 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통증에서 금방 벗어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 힘줄은 저절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학회를 비롯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비수술 통증 치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 저희 학회가 비수술 통증 치료에서는 가장 탁월할 겁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 혹은 제 제자 선생님들이 전국에 한 1000여 명 정도가 계세요. 이분들한테 그냥 우연히 방문하는 환자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혜택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소문 듣고 오시는 분들은 뭐 1년 정도 고생하고 온다, 2년 정도 고생하고 온다, 혹은 심하면 수술 받고 온다, 뭐 그런 환자분들이시란 얘기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한 치료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은 굳이 수술까지 안 가도 되는 환자가 매우 많고 그리고 오랫동안 고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 비수술 통증 치료는요, 전기신경 치료가 가장 탁월합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직접 경험 한번 해보시고요. 해당 병원을 여러분들이 잘 찾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면 저희 스태프 선생님들이 여러분 거주하는 지역 가까이 있는 병원을 찾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제 현대의학은 여러분들을 정말 오래 고생시키지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오래 고생하지 말고 행복한 인생, 즐거운 레저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